국내 출시된 E급의 전기 SUV 가운데 이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원상홍입니다. 오늘은 기아 EV5 시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가장 큰 기대작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죠?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됐던 기아의 5번째 SUV, 전기 SUV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 시승 행사를 통해서 중요한 주행 특성 한번 알아보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 한번 살펴보죠. 길지 않은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가평에 양떼 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찍고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리 길지 않은 코스를 좀 주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기능이라든지 주행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정말 너무 충분하게, 과하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160kW의 전륜의 모터를 탑재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EGMP 기반의 파워트레인으로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파워트레인이기도 합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217마력이거든요 4인 가족이 탑승했을 때도 뭐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출력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더해지면서, 토크가 더해지면서 같은 출력의 내연기관에서는 좀 맛보기 힘든 가속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능 등이 좀 더해졌는데요, 흔히 말하는 급발진 상황에서 안전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시속 80km 미만의 속도에서 갑자기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이 차량이 이것을 급발진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가속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급발진 의심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가속을 제한하게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80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속 제한 보조 작동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주행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15km 미만의 속도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작동하는 경우에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속을 제한하게 되고 완전히 브레이킹까지 작동되는 이러한 기능도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급가속 상황, 급발진 상황,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속하는 상황과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풀가속하는 상황, 그리고 가속 페달을 굉장히 빠르게 밟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가속 상황에서는 크게 제한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기능들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차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계기판을 통해서 경고도 하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도 토크 감응식 형태였다면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어서 가볍게 터치만 해도 비활성화됐던 주행 조절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전비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네요. 사실 제원표상의 전비는 5.0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국도 구간이라든지 고속 구간에 좀 주행하는 이런 시승 코스를 주행하다 보니까 전비가 6.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는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가속만 하는 상황, 그리고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정속 주행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전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공기저항 때문입니다. 공기저항이 2배가 늘어나면 그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은 4배가 들거든요. 공기저항 개수 0.01을 줄이게 되면은 주행 가능 거리가 3에서 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공기를 가르는데 정말 많은 힘이 든다는 건데요. 이 정도 크기의 SUV라면 당연히 공기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좀 중간 기착지에서 이 시승 참가자분들의 전비 상황, 평균 전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평균 전비가 5.9더라고요 도심 주행이 한 50%,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이 한 50% 정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연표상의 수치보다는 실제 주행했을 때 연비가 훨씬 좋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제원표상의 주행 가는 거리 역시 460km로 준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특성 역시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을 뭔가 전기차의 스탠다드 같은 이러한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진동은 잘 흡수하는 이러한 적절한 세팅을 통해서 패밀리 SUV다운 승차감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차량의 크기도 있고 또 무게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코너에서 속도를 좀 높이는 상황에서는 일찌감치 타이어가 좀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량의 거동의 불안정 이런 것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퍼포먼스를 중시한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안전기능과 함께 이러한 주행 특성 자체가 다양한 주행 환경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주행 특성을 아주 잘 세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생제동의 강도 조절에 있어서도 사실 아이패드 3.0까지 조절되면서 회생제동을 아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주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길게 당겨서 설정할 수 있는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주행 상황에 맞게 회생제동이 가장 적절하게 맞춰져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디자인도 보는 순간 이제 기아의 전기차라는 생각이 딱 드는 외관을 하고 있죠. 국내에는 일반 모델, 노마 모델과 GT라인, 좀 더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GT라인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디자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기하학적인 형태의 대시보드 형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아가 보여준 뭐 EV9처럼 좀 더 상위 모델에서의 그 편안한 거실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은 감각적인 디자인을 좀 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넓은 실내 공간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2열 공간에 머리 공간, 뭐 다리 공간 다 여유롭습니다. 특히나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평평하게 플랫하게 이 시트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추가해서 뭐 차박 용도로 사용하기에 야외 활동에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5는 기아 전기차 라인업의 정말 핵심인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EV5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이런 옵션 구성들, 실내 공간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가격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핵심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어스 트림 풀옵션 사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5천만원대 풀옵션으로 구성하게 되면 5천만원 후반까지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되는 순간 이미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벌써 상당합니다. 소비자분들은 4천만원 중반대 가격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조금 넘는 가격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가장 많이 구매할 만한 이 트림을 보더라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는 뭐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뭐 두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살펴보면은 이러한 가격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국내 시장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가격 책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단편적인 예로 최근에 출시된 BYD C-라이언 7을 보더라도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주행거리가 400km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의 가격이 4,490만원이거든요 출시 당시에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책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C-라이언 7도 중국 시장에서는 3천만원을 조금 넘는 가격에 출시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C-라이언 7의 국내 출시 가격만 보더라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들은 국내의 안전사양도 충족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됐죠. 그리고 C-라이언 7과 경쟁할 만한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정말 1대1로 딱 비교해 놓고 본다면 사실 경쟁이 되지 않을 만큼 EV5가 훨씬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그리고 사양, 편의 기능, 안전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EV5가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가격대에 출시됐으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국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이 좀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산 전기차들이 중국 전기차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요구 수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제 글로벌 기준을 높이는 수준에 이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격 책정에서 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국내 출시 초기부터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시장이 판단하겠죠. 이 차량을 만났을 때 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소비자가 판단한다면 시장에서는 철저히 배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EV5를 만나보고 지금의 논란도 사그라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